김제 지역에서 침수와 습해로 인해 논콩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올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제시가 피해 극복에 나섰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숨겨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서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숨겨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숨지게 한 뒤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B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B씨 가족은 최근 B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함께 사는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쯤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안에서 10대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0분쯤 동백대교 인근에서 친구인 10대 B양이 바다에 빠지자 그를 구조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A군은 실종됐습니다.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수색하던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서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김제 지역의 논콩 피해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그 뒤로 또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침수와 습해가 겹쳐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제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답답함과 막막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농사 한 3, 40년 됐는데 한 서너 시간에 200mm 오는 것은 그때 처음이에요. 축대는 안 해요. 이렇게 새뿌리가 조금씩이야. 알맹이가 심으면 다 고사되어 버린 거예요.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확도 없지 전혀. 이거 팔로도 못해요 우리가. 논콩이 부담에서 심은 게 1022헥타, 1022헥타인데 거기에서 743헥타가 피해를 입었어요. 부양농가의 한 70%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에서 몇 프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잠겨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심한 프로테이지가 늘어날 거예요. 5% 10%씩 늘어나요 이렇게. 이런 것은 지금 20, 30% 수확을 한다지만은 그것도 팔로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이건 작물로서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 연포천이나 원평천 물을 다 빼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청에서 100mm 이상 비가 온다고 했을 때도 물을 다 안 빼놨었어요. 원평천이. 보통은 여기에 물이 잠겨도 하루 이틀 안에 다 빠져요. 근데 그때는 3일 4일이 걸렸어요. 현재 이미 신청된 불양면 축산면 지역 위에 피해가 예상되는 우심 지역을 확대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년 농사잖아요.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무너지면 특히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 청창농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 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인권 전북 네트워크가 전주와 군산, 익산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1,400여 개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은 모두 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의 한 제조업체에서만 190여억 원이 밀려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했습니다. 군산과 익산, 김제와 남원, 정읍 등에서도 많게는 수십억 원, 적게는 수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정부와 지자체 체불임금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도 시작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모처럼 많은 시민이 찾으면서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어 시장입니다. 평일이지만 시장 골목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꼼꼼히 고릅니다. 장을 보다 보니 두 손은 금세 묵직해집니다. 평소보다 요리오니까, 또 집도 가지고 이러니까 여기서 사니까. 근데 다 뭐 물건이 좋고 생물은 싱싱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경남 지역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8만 3천 원. 대형마트보다 7만 원 넘게 저렴하다 보니 명절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상인들은 명절 특수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더해져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민생 쿠폰 1차 때도 저희들 장사가 되게 잘 됐었고 2차 때도 장사 잘 됐고 저희 집은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고 긴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손님 발길이 줄었다는 겁니다. 또 사가는 물건의 양도 예전보다 적습니다. 물건은 지금 안 비쌉니다. 안 비싸고 조금 손님들이 전에보다 조금 적게 하니까 재수가 없어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상인에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손님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10월 1일부터 나흘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 고객 여러분들이 기대치만큼 우리 마산의 시장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행복한 장바구니로 행복한 가족의
식탁 그리고 명절 제사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침체됐던 지역 상권이 추석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4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 17,600여 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 환경의 학생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 추석과 생일 등에 연간 3차례 4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도지사 출마 여부부터 전북 전주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진실 공방전에 이르기까지 내년 6.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완주 전주 통합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내년도 전북도지사 선거구도에 요동이 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민일보는 다음 달 2일 도지사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인 이원택 의원이 최근 주변으로부터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민심을 적극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도지사 여론에서 한 발짝 앞서 있는 김관영 지사나 추격하는 안호영 의원 모두 이 의원 선택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거칠게 맞붙은 전북 전주 올림픽 유치 진실게임은 추석 민심뿐 아니라 차기 도지사 구도를 흔들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는데요. 완주 전주 통합 문제 역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빈번하게 회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은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국비 10억 5천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에 사용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6,0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순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 절차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안시설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추모공원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지역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마련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에서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개장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신민 임실군수,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캠핑장은 9,000제곱미터 규모로 오토캠핑 데크 22면과 카라반 사이트를 갖췄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핑장 개장이 더해져 체류형 관광 기반이 완성되어 가는 만큼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는 30일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아온 15명을 선발해 명절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들의 도움의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